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영진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동원회를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네. 사실 1년이 걸려가지고 경상남도 그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지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성안을 해서 지금 제출했고 우리 상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만들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지평부에서 많이 열심히 같이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데 우선 감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 8차례 정도 의원님하고 만나고 네.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또 칭찬도 하셨던 네. 사안입니다. 예,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또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문 겸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먼저 민간 위탁하고 공공기관 대행 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민간 위탁은 우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에 그 일을 맡기면서 그 수탁 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민간 위탁이고요. 공공대행 내지 공공위탁은 그 일을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위탁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는 것이고 공공대행은 이런 그 대행기관이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시민이라든지 또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는 그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금 지방공사 공단이나 출자 출연기관이다 보니 실제로 그 지평부하고 많이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그 필요한 사업을 바로 받아서 하기에는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 사업이 이전돼 왔던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기재에는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돼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저희가 없이 문제 없이 또는 여러 가지 뭐 걸러지는 상황 없이 그대로 집행부를 믿고 또 그 기관을 믿고 진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거나 내지는 걸르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공공기관 대행사 기관과 사업 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지적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이제 정확히 하고 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 대행 사업은 우리 이제 도소관 공공기관이 있고 도소관 외에 공공기관이 있을 텐데 다 합쳐서 약 대행 사업의 건수가 358건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금액은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소관 공공기관은 건수의 한 61% 정도 차지하는 220건 정도 되고요. 도소관 외 공공기관이 38% 정도 해당하는 138건이 됩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앞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까지 한 57% 정도 증가를 했고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그 규율 조례가 있어서 그 절차를 잘 준수를 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을 할 것인지 한다면 특정 기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미비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이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특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도의회에 동의라든지 할 수 있는 그 통제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표 2 띄워주십시오.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이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저 보시면 얼마나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업의 집행 현황입니다. 1억 원 미만하고 1억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 1억 원으로 잡은 기준은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작은 사업조차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평부 그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69.2% 이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범주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 3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제 공공기관 대행 사업 분류입니다. 사업비 전액 국가보조, 국가 직전 사업 쭉 해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것만 해도 기준 조례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108건, 32.2% 713억 원 제외한 기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절반 정도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그 전에 받아봤습니다. 304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그러니까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해당 기간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50%가 넘었습니다. 126개로.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때문에 그 기간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30에서 40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40개는 다른 명확한 그거 없이 그냥 관례대로 그 기간이 사업을 수행하기 쉽기 때문에 수행을 맡겨왔던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발의된 그 조례와 관련해서 지평부에서 혹시 새롭게 검토된 방침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3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내년 한 2, 3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도정 질의도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와 조례가 이제 도입이 되면 직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원체 세세하게 적정성 검토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그다음에 성과평가 감사 등에 대한 절차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걸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행정 절차 속에 이 사전 절차로서 포함을 시켜서 누수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의 그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해서 한 번쯤 어쨌든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한 장치, 그 다음에 정산하고 평가까지 하게 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위탁의 그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도청과 도의회가 또 서로 협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견제해야 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부분이 그것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정재 사회적 경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중재입니다. 네. 정말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사회적 경제가 아직까지 어떤 안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창 어쩌면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애로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경남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과 조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우리도 사회적 경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그리고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으로서 2018년 6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작년 2월에는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 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에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인적 기반 구축으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 청소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도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남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을 올 4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인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진주와 김해 2개 시군에 동시 유치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기금을 확보하였고, 현재 융자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며, 먼저 당사자 조직은 분야별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서 도 내에는 경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 경남 마을기업협회, 경남 협동조합협의회, 경남 자활기업협회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과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현재 우리 단 소관 중간 지원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경남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남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내 사회적 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인정, 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공동체 지원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은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죠? 챙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도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7년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2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분의 추진 전략, 2021년에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까지, 단데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와서 실제 이제 엊그저께도 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잠시 참석하기도 했고요. 예. 이만큼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발묻혀서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또 짚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 3년간의 사회적 경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을 때 좀 어떤 성과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 과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우리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803개, 사회적 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1,800여 명이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752개소가 증가한 1,555개소이며 사회적 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800명이 증가한 2,600여 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 실적은 2018년 기준 1,000억 원에서 2020년 기준 1,900원으로 9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금 대출 기업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39개사 204건에 대해서 보존과 2차 보존으로 기업들이 저금리 경영 작업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비대면 선호 소비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로 사회적 경제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제품의 구매가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보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가치를 조금 더 우위에 놓고 보지 않는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손이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본적인 그 교육, 가치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주체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 우리가 뭐 처음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꼼꼼한 지원 대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바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쨌든 혁신타운에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이 문제죠. 사실은 이제 자금이 융통이 잘 되면 좀 더 버티기도 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또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사실은 그런 여력들이 없다 보니,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험을 하기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번듯하게 그 혁신타운 하나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의 그 책임자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당사자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방향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흐릿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 기관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지웠습니다. 근데 평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말 정성적인 어떤 평가, 좀 더 제대로 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봐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이쪽에 정량 정성 평가 성과 평가 결과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민간 위탁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42.5 맞습니까? 예, 57.5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적 경제
추진단에서 모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 정성과 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는지를 한번 보시고 단장님 생각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단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저 성과평가의 지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민간위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의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저희 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접목을 짓어서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그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뭐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될지가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몇 점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과 정량, 총량을 어떻게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4대6, 좀 더 심하게 본다면 3대7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뭐 뒷부분이 이제 정성이라고 본다면 정성과 정량 평가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점 부분에 보시면요 19점입니다. 19점. 그것도 전부 다 정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그 심사하는 분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할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그 평가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 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10건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예를 들면 2점으로 줄 수도 있고 한 건이 발생했는데 1점 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관적이었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지침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한 인정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관에서도.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매뉴얼을 기준을 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은 일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또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평가라는 게 한번 받고 나면 사실은 번복하거나 또 재평가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엄격하고 좀 객관성이 있는 집회들을 좀 만드셔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좀 제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신센터 건립이 내년 5월 맞죠?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입주 공간이 이제 홍보 중심이 될 텐데요. 사회적 경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원 조직을 직접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목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 대원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에서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원 조직의 입주 및 교육공간, 회의실, 시제품 제작, 판매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디자인, 판로 네트워킹 등 단계별 성장과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립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19년 공모 선정 후 같은 해 12월 부지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4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중률은 40%서 내년 5월 준공 목표에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타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타운이 내년에 준공되면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사회적 경제 전문 거점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진 무한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의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경제의 순기능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민간 주도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전문가, 연구협력기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협의체를 지난 10월에 구성하여 핵심타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서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이 우리도 사회적 경제의 인적 물적 거점 역할을 하고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핵심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치와 생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 경제 가치 입각한 어떤 거점 조직으로서 사실은 위상을 정립하고 또 정비해 나갈 계획들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 거기 입주해야 되는 사회적 경제 팀들에게 생존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유통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주류 경제 안에서 실제 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예.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또 구매하고 유통하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실제 자활 같은 경우는 그 LH에서 실제 공간을 제공해서 공동체 사업팀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좀 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예.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